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과 이혼하게 된 20대 여성입니다. 철들지 못하던 남편과 살며 맘고생만 했었는데 헤어지고 나니 아주 속이 다 후련하네요. 트로트 가수를 하겠다면서 인생 멋대로 살던 남편에게 이혼으로 복수해준 과정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 엄마 병문안은 대체 언제쯤 갈 거야? 그래도 명색이 예비 사위인데 예비 장모 다쳤으면 얼굴 한 번은 비춰야지 않겠어? 아직 우리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뭐 그렇게 따지냐. 그리고 생각을 해봐. 어머님 뭐 돌아가신 것도 아니잖아. 근데 괜히 내가 괜찮으시냐, 아픈 데는 나아가시냐 물으면 괜히 더 우울해지기만 한다니까? 지금 그게 엄마 다친 사람한테 할 말이야? 트럭이랑 추돌 사고 나시고도 안 돌아가신 어머님. 진짜 대단하고 존경한다. 내가 당신 장난 잘 치고 재미있는 사람인 거 좋아하기는 하거든? 근데 지금 엄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상황이니까 진지할 때는 좀 진지했으면 좋겠어. 원래 장례식장에서도 일부러 화투치고 술판 버리면서 왁자하게 논다잖아. 장모님 다치셨다고 이 인간 비타민, 박태민이가 침울해 있으면 안 되지. 인간 비타민C. 그래서 언제 병문안 갈 거냐고요. 내가 이 소리만 세 번째다. 일단 오늘은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런 줄 알아. 친구들이랑 이미 술 약속을 잡아놔서리. 술 약속 때문에 엄마 병문안을 미룬다고? 당신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내가 의사도 아닌데 거기 가서 뭐 하겠냐? 그리고 술 꼭 마셔야 할 이유가 있다니까? 그게 뭔지 드러나 보자. 보나마나 또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친구가 나름 트로트로 유명한 기획사에서 로드 매니저로 한참 뛰었던 거 알지? 왜 우리 집들이 할 때 수저 세트 사들고 왔던 영철이. 걔가 나한테 소질 있다면서 트로트 한번 배워보라고 그러대? 학원도 걔 아는 사람 쪽 끊으면 늦게까지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대. 당신 지금 다니는 직장도 친척분 소개로 간신히 들어갔다며. 결혼하고 나면 돈 들어갈 곳 한둘 아닐 텐데 왜 갑자기 허파에 바람 들어간 소리 하고 있어? 원래 인생이라는 게 한방 역전을 노려야 하는 거잖아. 지금처럼 월급쟁이 신세로 10년 지내봤자 쨍하고 해뜰 날 안 온다니까? 나 한번 믿어줘봐라. 300만 원 정도로 CD도 찍고 휴게소 이런 데서 주부님들 상대로 팔면 된다니깐? 내가 또 마스크가 주부님들 좋아할 얼굴이잖니. 지금 당신 하는 얘기 어머님이 허락은 하시고?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인생 맘대로 못 살고 힘들었던 거 알지? 엄마가 그거 미안하다면서 전적으로 나 지원해주겠다네? 당신 연애하던 시절도 1년 넘게 가수한다 배우한다 뮤지컬한다. 이판 저판 기웃거리기만 하고 뭐 하나 성과도 없었던 거 기억나지? 그 시절 다시 안 돌아가겠다며.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겠다며. 그래서 내가 당신이랑 약혼한 거 기억 안 나? 인생이라는 게 원래 기승전결이 있어나서 바닥을 찍으면 절정을 찍을 때가 있는 거야. 나는 이미 결심했으니까 나 말릴 생각 말어. 직장도 때려치기로 맘먹었으니까. 그러다 당신 망하기라도 하면 어떡할 건데? 뭐 그때도 굶어 죽기야 하겠어? 정 못하면 당신 쇼핑몰의 직원으로 취직해줄게. 취직해주는 것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당신처럼 무능하고 한량인 사람 고용하고 월급 줄 생각 없거든? 안전장치 있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 당신. 이러다가 정말 훅 가는 수가 있어. 어이구, 당신 바가지 무서워서라도 빨리 성공해야겠네. 나 가수 되면 이것도 방송에서 썰 풀어야겠다. 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접고 취직한다고 약속해. 알았어. 약속할 테니까 믿어만 달라고. 내가 할 때는 또 하는 남자잖아. 결혼식을 앞두고 멋대로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린 예비 신랑. 연애 때야 쾌활하고 유쾌한 면이 좋아 사귀었다지만 결혼을 앞둔 마당에도 이러니 불안했죠. 하지만 시도해보고 안 되면 접고 취직하겠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여보, 엄마 당분간 집에서 좀 모실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당신 어차피 직장 때려치고 집에서 작곡이다 뭐다 TV만 하루 종일 보잖아. 취직하라고 당장 뭐라 안 할 테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라. 뭐? 내가 장모님 집에서 모시라고? 너 진짜 머리에 총 맞았냐? 장모님을 내가 왜 모셔야 하는데? 엄마를 왜 모시냐니 그런 말이 어딨어.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는 엄마. 거동도 불편하다는데 우리가 도움 드릴 수도 있잖아. 내가 집에서 노는 것처럼 보여도 다 머릿속으로 작곡 노래 연습 중이야. 근데 장모님이 있어봐라. 트롯은 흥이 중요한데 애지간히 흥이 나겠다. 나 평생 백수로 집에서 빌빌거리는 꼴 보고 싶음. 장모님 꼭 모셔와. 이제는 하다
집에서 백수짓 하는 걸로 협박이니? 집안일도 돈 버는 일도 다 내가 하고 있는데? 사위로서나 남편으로서 당신이 해준 게 뭔데? 남편 잔소리 긁는 거랑 옷 좀 팔 줄 아는 게 유일한 재주인 여자랑 결혼해 준 거? 자꾸 또 헛소리 할래? 나 화나는 거 보려고 이래? 어머님한테는 내가 생일이며 용돈이며 결혼하고 계속 챙겨드리고 있잖아. 엄마나 어머님이나 두 분 다 똑같이 남편 사별한 처지인데 차별하면 안 되지. 그건 좀 사정이 다르지 않나? 장모님은 이미 연금 받고 계시니까 굳이 안 챙겨줘도 문제 없지. 연금 받을 정도로 나이 많고 거동 불편한 엄마를 더 챙겨줘야겠다고는 머리가 안 돌아가? 아, 모르겠고 하여튼 장모님 몸 아프시면 병원에 더 있으라고 하시든지 아님 요양보호사든지 뭔지 구하든지 알아서 해. 나중에 어머님 몸 불편할 때도 당신 이럴 거야? 그때 나도 어머님 모실 의무 없는 거 알지? 우리 엄마는 장모님에 비해서 훨씬 젊으시잖아. 장모님처럼 다칠 일도 없고 집에 오신다고 해도 불편할 것도 없지. 안 불편한 건 당신 입장에서나 그렇겠지. 나는 엄청 불편하거든. 저번에 하루 묵고 가셨을 때 반찬 짜기부터 젓가락 숟가락 놓는 법까지 하루 종일 지적하셔서 내가 채 알았던 거 벌써 까먹었어? 당신이 제대로 집안일 비롯해서 배워놨으면 애초에 그럴 일이 없잖아.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돈 벌고 있는 건 나거든. 집안일 잘 해야 하는 건 집에서 백수짓 하고 있는 당신이고 그런 처지에 뭘 또 반대는 하고 앉았어. 진짜 어이가 없네. 몰라. 하여튼 장모님 모시는 거 결사반대. 우우. 어떻게 당신은 결혼하고도 철이 안 드냐? 왜 결혼 전이랑 사람이 변하는 게 없어? 초심을 잃지 않는 게 나의 매력이지. 남편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엄마를 모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야만 했죠. 사실 남편이 이렇게 철부지에 막말을 하고 이기적이기까지 한 것은 시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들만 오냐오냐 하고 뭘 해도 좋다 하니 사람이 막 나가게 된 것이었죠. 얘 나다 시애미. 네가 보낸 용돈 말인데 이게 맞는 거니? 돈 받고도 기분 나쁜 경험 시모에게 줘도 되는 거냔 말이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시모 사랑은 왜 발전이 없어? 죄송해요, 어머님. 제 나름대로 챙긴다고 챙긴 건데 많이 쪼들려서요. 그이가 사직서 제출하고 트로트 가수 되겠다면서 학원에 장비에 돈이 엄청 드네요. 태민이 들먹인다고 나한테 무성의한 것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게 아니다. 정 힘들면 대출을 해서라도 용돈 제대로 챙겨줬겠지. 안 그러니? 굳이 대출까지 갈 거 없이 그이가 직장일만 계속했어도 문제 없었을 텐데요. 너 지금 조금 힘든 시기 겪고 있다고 우리 귀한 태민이 욕하는 거니? 걔가 보기엔 생각 없이 가벼운 애 같아도 마음에는 태산을 품은 애다. 옷조가리나 파는 게 어디서 집안 기둥기를 죽여. 어머님,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어머님이라도 한 소리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 돈도 버는데 노래한다면서 집안일도 하나도 안 도와주니 미칠 노릇이에요. 시모 무서운 줄도 모르고 바락바락 대들고 요구에 대는 꼴 보니 평소 태민이한테 어떻게 할지 훤하구나. 너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이렇게 허리가 빳빳하니? 시모 용돈도 쪼달려서 제대로 못 주는 게 어디서 돈 갖고 사람 괄시를 하냔 말이다. 당장 아들 형편 궁핍하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다. 부부고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럼 제 친정엄마 모시고 살아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다리 다쳐서 당분간은 거동도 제대로 못한다는데 엄마 돌보고 싶어서요. 그이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설득 좀 해주세요. 너 혼자서 사돈 양반 돌보는 거랑 일하는 거 다 할 수는 있고? 네? 당연히 그이가 도와줘야죠. 저는 돈을 벌고 있는데. 아하,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태민이가 백수처럼 지내고 있으니까 사돈 양반 수발이나 들라 이거니? 이제까지 내가 한 말 어디로 들었어? 태민이가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성공을 위한 걸음을 하나하나 밟고 있는 중이잖아. 그런데 배우지도 않은 환자 병수발이나 하면서 시간 쓸 때야. 남자가 그런 하찮은 일에 신경 쓰면 밖에서 될 일도 안 돼. 나 원, 살다 별 황당한 소리를 다 듣는구나. 그럼 제가 대부분 도맡아서 돌볼 테니까 모시기라도 하는 쪽으로 할게요. 안 될 소리. 막상 그렇게 데려와 놓고는 우리 착한 태민이한테 죄다 떠맡기겠지. 애가 마음이 약하고 정이 많은 애라서 눈앞에 아픈 사람 있으면 가만 보질 못해. 그럼 결국 집안 기둥도 무너져 내리고 다 같이 망하는 거다. 너 앞으로 또 이 얘기했단 봐라. 내 머리채 죄다 뽑아 놓을 테니까. 알겠니? 어머님,
어머님이 아프실 때 제가 남편처럼 무신경하게 있으면 어쩌시겠어요? 안 그래도 난 허리 종종 삐끗해서 안 좋을라 치면 한도 끝도 없이 안 좋은 몸뚱이다. 그래도 니들한테 절대 부담 줄 일 없을 거고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하고 살아. 잔말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나 해. 노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제가 엄마를 모시는 것도 안 된다는 시모. 아파서 힘들어하는 엄마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운데 누구 하나 제 편이 아니라는 게 정말 괴롭더군요. 남이라도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굴지 않겠다 싶어 결혼을 후회하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 남편은 제 후회를 더욱 부채질하기만 했죠. 결혼하고 나니까 영 요즘 기력이 쇠하네. 나 양기 보충 좀 하게 한약 좀 지어줘. 집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이 양기 보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꾸 입버릇처럼 결혼하고 나니까 그러는데 당신은 결혼 전부터 골골거리던 사람이었어. 맨날 술 퍼마시고 늦게 자고 담배까지 피니 몸이 나만하겠어? 아구구, 우리 마누라 또 히스테리다. 어쩜 이렇게 질리지도 않고 잔소리를 하나 몰라. 집구석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학원, 집, 학원, 집이잖아. 집안일도 안 해, 직장도 안 다녀. 당신은 참 세상 살기 편하겠다? 야, 자꾸 면전에 대고 욕 날리지 마. 인간 박태민도 한계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고. 엄마 허리도 안 좋으시고 나날이 늙어가시는데 나라도 성공해야겠다 싶어서 노력 중인 거 아냐. 아내가 그거 믿어주지도 않고 구박만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 당신이 정말 노래라도 잘하면 내가 말을 안 해. 노래방에서 노래 한두 곡 부르면 목 쉬는 사람이 무슨 가수는 가수야. 그건 내가 맨날 높고 어려운 노래에서 그런 거고. 나 학원 다니면서 실력 엄청나게 빨리빨리 는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 왜 이러셔? 최근에는 행사도 하나 잡혔거든? 당신 실력으로 잡은 게 아니라 학원에서 그냥 주선해준 거잖아. 아님 영철 씨인가 하는 친구 인맥으로 잡은 거겠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야, 인맥도 죄다 실력이야. 나 성공하면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리려고 이래? 요즘 내 쇼핑몰 잘 되고 있는 건 알지? 후회의 눈물은 오히려 당신이 흘릴 것 같은데? 아, 좋게 말하는데도 짜증나게 하네, 진짜. 나 늦게까지 학원에서 연습하고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혼자 자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래도 행사가 잡혔다니 남편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나 생각이 들었죠. 화를 내면서도 연습을 하겠다는 남편이 기특하기도 해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줄 작정으로 찾아간 연습실에서 오히려 제가 깜짝 놀라고 말았죠. 노래 연습이 아니라 웬 여자랑 껴안은 채 서로 뽀뽀하고 주무르고 아주 난리도 아니더군요.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다가 속이 안 좋아져 학원을 벗어났습니다. 엄마, 그이한테 잔소리한 거 미안해서 학원에 갔거든? 그런데 다른 여자랑 껴안고 바람피고 있더라. 이거 어떻게 요절을 내면 좋을까? 어머, 박서방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널 두고 그럴 수가 있니? 너 그럼 그 꼴 보고 가만히 있었던 거야? 몰라. 나도 정신이 없어서 증거만 찍어두고 나왔어. 내가 그 인간 이런 쓰레기인 거 진즉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픈 엄마도 못 모신다고 하는 나쁜 놈이랑 내가 왜 결혼했나 싶어. 이제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혼 얘기를 하니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네가 좋다고 해서 나도 결혼 허락하기는 했지만 여러모로 언행이 가벼운 사람인 것 같더구나. 넌 좋다고 해도 내가 반대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 엄마가 미안. 엄만 그럼 내가 이혼해도 괜찮은 거야? 결혼하기 전에는 부부니까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면서 참으라며. 그야 네 아빠랑 나랑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거고 그런 배려며 이해며 신뢰부터를 깨버린 사람한테는 지킬 필요가 없어. 그럼 나 이혼할게. 차라리 이혼하는 게 속 편하겠어. 내가 돈 벌고 집안일도 다 하는데 본인도 괴로운 처지 되어봐야 힘든 줄 알지. 그런 인간은 힘들어도 본성이 안 바뀐다. 매달리면서 받아달라느니 뭐니 해도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 알겠니? 그래. 엄마 당부 꼭 명심할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구나. 내가 몸만 멀쩡했어도 박서방 가만 안 뒀을 텐데. 어디 감히 우리 귀한 딸을 놓고 바람을 펴? 엄마도 몸 이제 거의 다 나아가잖아. 몸 나으면 엄마가 그 자식 좀 자근자근 밟아줘. 엄마의 신신당부가 아니더라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더 확실한 타격을 주기 위해 저는 남편의 불륜을 모른 척 더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러 다치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여보, 나 결혼하고 나니까 철이 들어도 제대로 들었나 보다. 엄마 아파서 골골거리는 거 보니까 막 마음이 안 좋고 안쓰럽고 그러네. 이제 내 심정을 알겠다 이거야? 당신 얼마 전에 우리 엄마 다쳤을 때는 막말하면서 장난치고 그랬잖아. 내가 또 무슨 막말을 했다고 그래. 하여튼 간에 엄마 힘들어하는 거 보고 있기가 좀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도와줘야겠다. 엄마 집에 모실 거고 너가 좀 잘 챙겨주라. 무슨 헛소리야? 내가 어머님을 왜 챙겨드려야 하는데? 아픈 때 가족이 서로 돕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왜 챙겨드리냐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냐. 설마 내가 안 챙겨주고 당신한테만 죄다 맡길까 봐 그러는 거야? 에이, 아무리 그래도 엄마인데 나도 조금은 신경 쓰지. 아니 이 미친놈아. 내가 네 엄마를 왜 챙겨줘야 하냐고. 네 엄마는 네가 챙기라는 뜻이야. 뭐? 미친놈? 지금 너 말 다 했어? 와, 나 열심히 노래 연습하고 기분 좋게 집에 가려는데 또 기분을 잡쳐주시네. 울 마눌님, 아침 점심 뭘 또 잘못 쳐드셨길래 막말이신데? 밥은 멀쩡한 걸로 잘 먹었으니까 걱정 말어. 그냥 멀쩡하지 않은 인간이랑 대화하니까 막말 나간 거야. 집에 사둔 기타가 꼭 연주용으로만 쓰이란 법은 없는 거 알지? 자꾸 이런 식으로 내 성질 긁으면 통기타에 머리 깨지는 체험하게 될 텐데? 고마워. 또 이렇게 사람 패겠다고 위협까지 해주고. 이혼할 마당의 최고의 선물이다. 너 이것들 다 어떻게 찍은 거야? 설마 나 스토킹한 거야? 등신아, 하도 티를 내고 다니니까 꼴이 밟힌 거지. 너 같은 걸 뭔 스토킹식이나 하겠어. 연예인도 아닌 게 뭔 연예인병 걸려선. 여보, 일단 상황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거든.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픈데 일단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보자. 엄마까지 아파서 힘든 마당에 당신이 이렇게 무거운 짐 주면 안 돼. 바람 핀 놈이 뭐 이쁘다고 내가 그런 배려까지 해줘야 하는데. 이혼 소송 들어갈 거니까 위자료 얼마나 낼지나 계산하고 있어. 너랑 바람 핀 그 여자도 너 유부남인 거 아는 눈치던데.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야, 걔나 나나 꿈 쫓느라 가난한 영혼이야. 그렇게까지 꼭 해야겠어? 남 신경 써줄 여유도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혼자 트로트인지 뭔지 잘 준비하고 아픈 어머님 봉양 잘하고 화이팅! 여보, 내가 미안하다잖아. 여보. 결국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한 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합당한 금액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쇼핑몰이 번창하게 된 덕분에 굳이 이런 보상이 필요 없을 상황이 되었지만요. 아팠던 엄마가 많이 회복했고 철부지 남편으로 인해 받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쇼핑몰 일에 더 매진할 수 있었던 덕분이었죠. 남편은 이혼을 한 뒤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가수의 꿈에 계속 도전하다 아픈 시어머니의 집도 팔고 형편이 좋지 않아 최근에는 제게 돈을 빌려달라며 연락을 해오고 있답니다. 본인의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니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아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철부지 남편과 이혼하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의 여자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꼽으라면 남편과 결혼하여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던 시절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보, 내가 생일 선물로 당신한테 얼마짜리 구두를 해줬었더라? 잘 모르겠는데 한 10만 원짜리? 정확하게 10만 원 하고도 4,300원이야. 그런데 당신은 오늘 내 생일인데 뭘 선물해줬는지 알아? 상품권 안 갔어? 어머님이랑 당신이랑 맛있는 거 근사한 식당에서 먹으라고 보냈는데? 받기야 잘 받았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 해서 내가 선물한 건 10만 원 가량인데 당신이 나한테 선물한 건 50만 원이 넘더만? 지금 나랑 엄마 무시하는 거야? 무시는 무슨 말을 왜 그렇게 해? 아니, 그렇잖아. 시장이며 길거리에서 물건을 산다 생각해봐. 당신이 10,000원짜리 파는데 적선하듯이 부자가 1억짜리 수표 주면 기분이 좋겠냐고. 보통은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보통 사람이야? 나 장모님 장인어른 못지않게 성공했었어. 큰 빌딩 전체가 다 내 거였었다고. 여보, 언제까지 과거에 잡혀 있을 거야? 사업 망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다. 장인 어르신이 도와줬으면
내가 이 꼴이 되지도 않았겠지. 너한테 얼마 안 되는 상품권으로 적선받는 일도 없었을 거고. 사업하신다는 분이 어떻게 사위를 그렇게 나몰라라 하실 수가 있지? 당신이 사업 말아먹은 걸 왜 자꾸 우리 아빠 탓을 해? 됐어. 난 오늘 엄마 집에서 자고 갈 거니까 당신은 알아서 밥 차려 먹어. 가만 보니까 내가 집안일 한다고 당신이 요즘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좀 느끼게 해줄게. 저나 남편은 골프 동호회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사이였습니다. 성공한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공통분모가 있었죠. 이 남자다 싶어서 결혼을 하게 됐지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서였을까요? 동업자와 일궜던 사업이 크게 휘청거리고 모든 재산까지 날린 이후로 남편은 아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전이라면 웃어넘기던 농담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를 내게 되더군요. 행여 사람들이 남편을 동정할라 치면 어떤 핑계를 대서건 그런 상황을 모면하거나 화를 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마당에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나 기가 막히더군요.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자격지심은 시어머니가 원인이었죠. 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모질 수가 있니? 용철이가 힘든 형편에도 돈 벌어서 아내한테 구두 선물해 줬으면 만족을 해야지. 보답이랍시고 50만 원짜리를 던져서 애를 그렇게 꼽을 줘. 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이러는 게냐. 어머님, 오해세요. 제가 어떻게 용철 씨나 어머님을 돈으로 무시하겠어요. 당장에는 힘든 처지에 있어도 용철이 언젠가 재기할 거다. 그때 가서 네가 한 행동이며 말이며 죄다 대가를 받게 될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두거라. 저 정말 별다른 뜻 없이 선물한 거예요. 너 저번에 나한테 케이크 선물해놓고 나이 맞게 초도 안 꽂아줬더라. 그때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렇게 나 욕보일 거면 아예 처음부터 챙겨주지를 말거라. 전 어머님 배려한 건데요. 왜 평소에 어머님께서 늘 저랑 남편 볼 때마다 과소비하고 자원 낭비하는 인간들 때문에 나라며 국가가 휘청거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괜히 초달면 싫어하실까 봐서. 가짜는 핑계 좀 대지 말거라. 내가 변명하는 거 얼마나 질색인지 알면서 지금 이러는 거냐? 잘난 시엠이 나이가 몇이든 나는 신경 안 쓴다. 이런 뜻 담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어머님, 케이크 초 안 달았다고 뭘 그렇게까지. 저 진짜 별 생각 없이 한 거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다음부터는 기본적인 건 다 챙기도록 할게요. 이봐라. 적당히 융통성 있게 하면서 실수할 때는 죄송하다고 말하면 될걸. 뭐 아니면 도식으로 일부러 이러는 거. 이게 다 시엠이 엿먹이는 거다 얘.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서요.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될 일이라고. 죄송하지만 제가 뭘 죄송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서요.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제가 자원 낭비를 해서라도 초를 꽂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만다를 정하기 전에 이렇게 벼르듯이 따지는 못된 네 말투부터 빨리 고치든지 하거라. 시애미를 우습게 봐도 분수가 있지. 시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마지막까지 드리지 않은 것에 다 생각이 있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망하기 전에 용돈을 100만 원 정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 거지 취급하냐면서 있는 집안끼리 결혼했는데 고작 이 돈이 말이 되냐며 크게 화를 내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려도 처음부터 죄송할 일을 만들지 않았어야 한다며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그때 전 제가 정말 잘못한 일이 아니라면 절대로 사과를 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했었죠. 당신 엄마한테 또 대들었다면서? 아니, 대든 게 아니라 어머님이 나 일방적으로 혼내시길래 차분히 설명드린 것뿐이야. 아무리 그래도 어른의 내 엄마인데 꼭 그렇게 당신 혼자 세상 옳은 사람인 것처럼 굴어야 해? 나 당신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죄다 확인해 봤는데 정말 심하더라.
심한 건 오히려 어머님 아니실까? 옛날에는 적당한 선물 드리면 있는 형편에 누구를 거지로 아냐면서 화내시고 지금은 또 선물 비싸게 해서 드리면 적선하냐면서 또 화내시고 당신이나 어머님한테 뭘 해주려고 해도 늘 안 좋은 소리만 들으니까 솔직히 내가 뭘 해주고 싶질 않아. 해주고 싶다? 지금 딱 나왔네. 당신이 무슨 본심 갖고 있는지 말이야. 지금 당신이 말한 것처럼 뭔가를 해주고 베풀어준다는 의식. 그게 당신이 하는 말이며 행동에서 다 감지되는 게 문제야. 당신 솔직히 말해봐. 나랑 엄마가 가짱코 우습고 그렇지? 사업 말아먹은 남편이 이렇게 따지니까 막 어이가 없고 가소롭게 느껴지지? 왜 이래? 나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무시한 적도 없어. 오히려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당신 번듯한 사업가로 키우신 것이며 자수성가한 당신이며 내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당신 지금 적당히 비위만 맞춰주면서 우리 개무시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몇 마디 좋은 말 적선해주면 해거리는 버러지 취급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적당히 해. 나도 사람이야. 당신은 아직 안 망해봐서 매일 흘리는 땀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사업하는 잘난 부모님 밑에서 편하게 돈 받고 집안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우습지? 세상이 우스운 게 아니라 지가 망한 걸 엄한 마누라한테 푸는 열등감 덩어리 남편이 우습지. 뭐? 너 말 다 했어? 나도 할 말 많아. 애초에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라면서 재산도 따로 관리하자며 각자 집안이 휘청거려도 괜히 도와준답시고 나섰다가 둘 다 떨어먹는 일은 없게 하자고 당신이 신신당부했잖아. 말한 그대로 하고 있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장인 어른이 나 도와줄 수 있었잖아. 그때 당신이 조금만 거들었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신세는 안 됐어. 당신이 준 용돈 아껴 쓴다고 9,000원짜리 메뉴 시켜 먹고 싶은 거 7,000원짜리로 바꿔 먹어. 얼마나 당신이 날 그동안 쪼아댔으면 내가 고작 2,000원에 벌벌 떠는 사람이 됐겠어? 당신이 사업 말아먹고 생긴 빚 청산하려면 자기 배부터 부르면 안 된다면서 돈 버는 거 대부분 빚 갚는 데에 쓰고 나한테 용돈 받아가겠다고 할 때부터 내가 이런 헛소리를 들을 것 같더라. 그래서 뭐 용돈 올려줄까? 됐어. 당신은 언제나 내 얘기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들어주지를 않아. 내가 용돈 때문에 이래? 당신이 나나 엄마 자존감을 망가뜨리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죄송합니다 빌면 만족하는 거야? 말을 말자. 말을 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하여튼 그것만 알아도 당신 지금처럼 세상 지 혼자 잘난 맛에 살다가는 언젠가 큰 코 제대로 한번 다칠 날이 올 거야. 당신 이러다가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뭐? 이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정말 돈 가지고 당신이며 어머님이며 휘두르는 사람이었으면 지금처럼 좋게 좋게 대하지도 않았어. 막말로 내가 주는 용돈이며 친정에서 지원받는 돈 아니면 당신 생활이나 가능하고? 이렇게 나한테 막대하면 안 될 텐데? 지금 남편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사실만 말한 거야. 알았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진정해. 나도 좀 말이 지나쳤네. 자신의 아내에게 저주를 퍼붓다시피 하는 남편의 모습이 참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이 들면 저럴까 측은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 언젠가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제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엄마, 당신 둘 다 이거 봤어? 장인어른 회사 지금 주가 폭락에 동자 시위에 악재가 한둘이 아니야. 까딱하다간 사업 망하시게 생겼어. 애구구 사돈 양반 상심이 크시겠다. 나중에 찾아뵙고 위로 좀 해드려야겠구나. 감사해요, 어머님. 당신도 걱정해줘서 고마워. 사돈 양반한테 뭐 들은 건 없고? 안 그래도 아빠한테 여쭤봤는데요. 그냥 별 걱정 말라고만 하시고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해주시네요. 가족 좋다는 게 뭐야? 힘들 때 기대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그러려고 있는 게 가족 아냐? 장인어른 마음 많이 안 좋으실 텐데 당신도 말씀드리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 고마워. 아빠한테는 잘 전해둘게. 아,
그리고 아빠가 당신이랑 어머님이랑 필요할 것 같다면서 백화점 상품권 줬는데 그거 집 식탁 위에 올려놨어. 그거 참 고마운 얘기구나. 많이 힘드신 와중에도 우리 챙겨주시고. 당신도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 엄마랑 쇼핑하면서 당신 것도 사가게. 난 괜찮은데 당신이 알아서 골라준다면야 그건 괜찮고. 아버지의 사업이 휘청거리자 걱정을 해주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에 시 가족이란 좋구나 생각했었죠. 아무리 평소에 모진 말을 하고 자격지심으로 뭉친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런 때에는 위로를 해주는구나 하면서 적잖은 위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딸, 뭐 하고 있어? 난 뭐 그냥 있지. 아빠 요즘 괜찮아? 남편이랑 어머님도 알더라. 정말 심각한 건 아니고. 잠깐 문제가 있기는 했었는데, 이제는 다 수습됐다. 다행이네. 그럼 별 문제 없는 거지? 회사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거고, 이름도 조만간 바꾸게 될 것 같구나. 새로운 이름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다시 쌓아가 보려고. 알지? 아빠 딸은 아빠가 뭘 하건 응원하는 거. 어머님이랑 남편이 많이 걱정하던데 얼른 두 사람한테도 말해줘야겠다. 두 사람한테는 전하지 마라.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 일이니까. 그리고 최서방 말이다. 응. 남편이 왜? 빚도 열심히 갚고 성실하게 일하는 거 보니까 온실 속 화초라고만 생각하고 못 도와줬던 일이 자꾸 마음에 걸리더구나. 최서방이 나중에 또 사업을 하고 싶다면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수 있겠다 싶어서. 진짜? 들으면 진짜 기분 좋아하겠다. 아빠, 이렇게까지 신경 안 써줘도 되는데 무리하는 건 아니지? 무리다 싶었으면 애초에 말도 안 했다. 너도 알잖니? 아빠 성격 확실한 거 괜히 들뜨게 하기 싫고 아직 확정된 건 없으니 당분간은 이 얘기 너만 알고 있어야 한다. 네, 아빠 최고. 고마워. 사랑해. 남편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아빠의 말에 가슴이 부풀었어요.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뭉쳐있던 모습도 과거와 달리 보이지 않는 듯하니 남편에게도 좋은 기회를 선물할 수 있겠다 싶었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털어놓고 싶은 걸 참느라 무진장 고생을 했습니다. 남편이 뭐 감추는 것 있냐고 추궁을 할 때면 털어놓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아야만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두 사람의 진심이 어떤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크크. 아이고 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야 당신, 뭐가 그렇게 웃긴데? 나도 좀 같이 웃자. 사필귀정이라는 말 알고 있니? 내가 한번 대답해 보거라. 네? 무슨 일이든 그 결과는 반드시 바른 방향이다. 그런 뜻 아닌가요? 당신 권선징악은 뭔지 알고 있지? 날 뭘로 보고. 대체 뭔데 그래? 아니, 장인어른이 준 상품권. 엄마랑 쓰러 갔다 오는 길에 장인 어른 회사에 인사차 가봤었거든? 그런데 회사가 없는 거야. 아주 깨소금이지 뭐니. 설마 두 사람 지금 아빠 사업이 망했다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다 알게 됐다. 너네 집 폭삭 망했다면서 돈 믿고 깝치더니. 안 그래도 얘가 요즘 집에서 볼 때마다 표정이 늘 안 좋더라고. 아니,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그동안 돈 믿고 나댔었던 시절도 떠오르고 지도 창피하고 그랬겠지. 돈 갖고 나 협박하더니 아주 꼴좋게 됐어. 이게 당신들 본심이었어? 우리 아빠 사업 망하기만을 기다린 거야?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야 따지자면 날밤을 새야지. 됐고 너 같은 년이랑 더 엮이기도 싫다. 그냥 깨끗하게 서로 이혼하자. 너도 이제 고생하면서 돈 벌어야지. 그래,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하거라. 알턴 이가 빠진 기분이구나. 아유, 후련해. 네, 이혼할게요. 오늘 당장 하죠. 뭐야, 너 반응이 왜 이래? 내가 지금 현실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너 이제 잘난 부잣집 딸 아냐 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그냥 받아들이려고요. 아빠 사업 망하기만 빌고 있던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싶지도 않고요. 빌어봐. 그럼 또 알아? 용서해 줄지?
아마 안 될 것 같지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곧 내가 하는 일 다 잘 풀릴 텐데 아빠 사업 말아먹게 한 년 받아줘서 뭐하게? 두 분 생각 아주 잘 들었고요. 저번에 저 위로해 주셨던 것도 죄다 위선이었던 것도 잘 알았어요. 이렇게 운 좋게 알아서 아주 다행이네요. 이게 다 무슨 말이니? 장인 어르신 사업 회복하셨어? 보다시피 당신한테 기회 주겠다고 말하기까지 했었는데 이제 다 의미 없지만 짜잔, 사실은 엄마랑 나 서프라이즈였어. 당신이 요즘 기운이 없는 것 같아서 엄마랑 나랑 몰카 한번 찍어봤다. 엄마 대사 너무 찰지더라. 나도 완전 깜빡 속았잖아. 그래, 이거 서프라이즈다. 너 생일이 곧 다가오잖니. 그래서 나랑 용철이가 한번 기획해봤다. 아주 기가 차네요. 예전에 제가 생일 선물로 케이크 드렸을 때 들었던 말 어머님한테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가짜는 핑계 좀 대지 마세요. 저도 변명하는 거 딱 질색이거든요. 야, 우리 엄마한테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예, 그만해라. 얼마나 놀랐으면 그 착한 애가 이러겠니. 당신들 본심 제대로 알았으니까 나도 당신 인생에서 꺼져줄게. 남은 빚 청산하시면서 열심히들 살아보셔. 야, 잠깐만 얘기하자. 이거 진짜 서프라이즈 한 거라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철이 얘기 좀 들어보고 가렴 얘야. 응? 아버지의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한동안 구차하게 제게 매달렸습니다. 배려해줘도 자격지심 때문에 화를 내다가 본인들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버린 사람들이니 동정의 여지는 전혀 없었죠. 이혼을 하고 한동안은 두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는데요. 좋은 사람을 새로 만나 재혼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서야 우연히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둘은 추운 겨울인데도 노점상에서 떡볶이와 오뎅을 팔고 있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던 전 모른 척 둘에게 다가가 오뎅을 잔뜩 샀습니다. 큰 액수의 선물에도 늘 불만이던 둘은 얼마 되지 않는 오뎅값에도 기뻐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더군요. 한때나마 제 남편이고 시어머니였던 둘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었는데요. 오랫동안 품고만 있던 사연을 이렇게나마 털어놓으니 조금은 진정이 되네요.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빠와 단 둘이 살다가 그 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현재는 저 혼자 살고 있어요. 저도 4살부터 10살까지는 엄마, 아빠, 오빠와 함께 살았답니다. 그런데 10살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면서 오빠는 엄마를 따라가고 저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엄마, 오빠와는 멀어지게 된 것이죠. 몸은 떨어졌어도 저는 언제나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빠 생각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수연아, 아빠 술 먹고 들어간다. 친구 만나러 가신다더니 술 드셨어요? 제가 술 좀 줄이라고 했잖아요. 미안. 요즘 일이 고돼서 술 생각이 났네. 과수원 일 하느라 힘드시죠? 제가 빨리 취직해서 아빠한테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네가 우리 집에 온 날부터 아빠 인생은 행복 그 자체였어.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힘이 되는 존재니까 취직 스트레스 받지 마. 제가 4살 때 입양된 거죠? 너무 어려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빠 같은 부모를 만났으니 저는 행운아예요. 너한테 못해줘서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입양했으면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잘 살았었어야 했는데 10살 때 너희 엄마랑 이혼하게 돼서 너무 미안하구나. 하여튼 술만 먹으면 아빠는 꼭 그 얘기 하시더라. 저는 엄마 아빠 이혼한 거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능력 없는 아빠가 너를 키우게 된 것도 너무 미안하구나. 너희 엄마가 돈이 많으니 자식들을 다 키우는 게 맞았는데 내가 너만은 꼭 책임지고 싶다고 우겼어.
그때 아빠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하고 힘든 시기였는데 돈 많은 엄마가 아빠 버리고 떠난 거잖아요. 오빠는 친아들이니 엄마가 데려갈 거고 입양한 자식인 저는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라고 한 거. 저 똑똑히 들었어요. 아빠가 고아원은 절대 안 된다고, 아빠가 저 키우겠다고 한 얘기까지도요. 너한테 너무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아빠가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떠날 일도 없었을 거고 너도 엄마 사랑 받으면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전부 내 탓인 것 같아. 엄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바빠서 저 케어해주지도 못했을 거예요. 낮에는 식당, 밤에는 호프집 운영하면서 건물까지 샀으니 제가 엄마 얼굴 볼 시간이나 있었겠어요? 난 아직도 네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죽을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악바리처럼 사는 건지. 네 오빠가 엄마 성격을 닮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냐. 내 아들이지만 너무 돈에 집착해. 오빠가 그렇게 돈을 밝혀요? 네 엄마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 기범이가 건물 물려받고 싶다고. 네 엄마를 그렇게 들들 볶는다는구나. 네 엄마 알잖아. 건물에 대한 집착이 남다른 것. 그런데도 아들 등살에 못 이겨서 증여까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들이 참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더구나. 너도 기범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네가 가진 걸 뺏으려고 할지도 몰라. 저는 돈이 없으니까 오빠가 찾아올 일이 없어요. 하긴 그렇지. 과수원 일 하면서 입에 풀칠하는 우리를 찾아와서 들들 볶을 일은 없겠구나. 돈이 없어서 이럴 때는 참 편하구나. 허허. 돈은 없지만 가족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 수연이가 그렇게 말해주니 아빠는 정말로 힘이 난다. 술 조금만 드시고 일찍 들어오세요. 엄마와 오빠는 돈은 많지만 언제나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저와 아빠는 돈은 없지만 항상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족이었답니다. 덕분에 저는 이 세상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믿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도 예기치 못한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연아, 우리 인생 이제 대박 났어. 무슨 일이에요? 아빠 로또라도 당첨된 거예요? 아빠 늙으면 고향 내려가서 사는 게 꿈이었잖니. 그래서 미리 땅도 조금 사뒀고, 수연이 너도 알지? 네, 저도 알죠. 그 땅 부지가 곧 개발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 그게 현실이 되면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될 거야. 정말요? 와, 믿기지가 않아요. 그 돈 받으면 우리 수연이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줄 수 있어. 우리도 이제 부자가 되는 거라고. 무슨 소리예요? 저를 위해 쓰실 생각하지 말고 아빠 본인을 위해 쓰셔야죠. 이제 힘든 과수원 일 그만하시고 편히 사시면 좋겠어요. 아빠는 이 일이 좋아. 비록 회사 다니다가 구조조정 당하고 친구 소개로 엉겁결에 시작하게 된 일이지만 이 일이 아빠한테 딱 맞아. 몸을 움직여서 일하다 보면 잡생각도 사라지고 얼마나 좋은데. 그래. 그럼 보상금이 나와도 그 일을 계속 하시겠다고요? 당연하지. 그 돈이 나온다고 해서 아빠 인생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수연이 네 미래를 위해 그 돈을 쓸 거야. 저는 돈보다 아빠 건강이 제일 걱정이에요. 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으니까 제발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주세요. 그래. 우리 딸이 최고다. 아참, 보상금 얘기는 엄마랑 오빠한테는 비밀이다. 저랑은 연락 자주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혹시라도 연락이 오거든 돈 얘기는 절대 꺼내면 안 돼. 아빠 말 이해했지? 네, 그럼요. 보상금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저와 아빠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묵묵히 과수원 일을 하셨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며 제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저 내일부터 아빠 집에서 살게요. 수연이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는 어쩌고 우리 집에서? 엄마 죽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장례를 치렀다고? 몰라요.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그렇게 됐어요. 암튼 나 내일부터 그 집에서 살 거니까 방 하나 비워둬요.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중이라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네가 집이 왜 없어? 너희 엄마가 가진 재산이 얼만데? 그거 다 날렸어요. 저 이제 거지라고요. 그러게 진작에 나한테 건물 줬으면 됐을 텐데. 바보같이 이상한 사기꾼한테 속아서 건물 날리고 충격받아서 쓰러지기까지 하고. 우리 엄마지만 진짜 한심한 인생이야. 너희 엄마가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날렸다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 죽고 나서 엄마 이름으로 된 재산 제 앞으로 명의에 옮기려고 보니까 이미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엄마가 죽기 직전에 도박에 빠져서 돈도 많이 썼고 사기도 당한 것 같고. 아무튼 저 개털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갑자기 두 식구에서 세 식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와 사는 게 좋고 즐거웠지만 갈수록 불편한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빠는 자주 아빠 방에 들어가 뭔가를 뒤졌고 누군가와 몰래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저를 마주치면 화들짝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고는 했습니다. 수연아, 요즘 힘들지? 10살 이후로 본 적 없는 오빠랑 같이 사느라. 아니에요. 그래도 오빠고 가족이잖아요. 아빠는 오랜만에 아들이랑 같이 사니까 좋으세요?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솔직히 좋은 의도로 우리한테 온 것 같지는 않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에 온 날 나한테 털어놓더구나. 자기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간 엄마가 너무너무 밉다고. 그래도 엄마가 그동안 널 위해 헌신한 걸 생각해보라고 하니까 그런 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구나. 내가 아비로서 할 말이 없었다. 10년 이상 떨어져 산 저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슬펐는데 오빠는 어째서 엄마에 대한 미운 마음만 남아있는 걸까요?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너와 나만 알고 있어야 해. 아빠가 받게 될 보상금에 대한 얘기다. 보상금이요? 너희 엄마가 저렇게 허망하게 간 걸 보니 사람 인생 한치 앞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아빠가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말이야. 아빠는 그날 오빠에 대해 알게 된 진실과 더불어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저에게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비교적 돈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아온 편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성인인 이상 돈 문제에 언제까지나 무관심하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빠가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빠는 본인의 운명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야, 당장 땡땡병원 응급실로 튀어와. 아빠가 교통사고 당했어. 우리 아빠가? 괜찮은 거지? 상황 안 좋아. 빨리 오는 게 좋을 거야. 안 돼. 아빠 없이는 못 산단 말이야. 아빠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를 잃은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슬픔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오빠는 비로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한수연, 너 내일 짐 싸서 나가줘야겠다. 내가 내 집에서 왜 나가? 이게 왜 네 집이야? 아빠 죽었으니까 내 집이지. 뭐라고? 동생아, 너 입양된 건 알고 있지? 당연하지. 아빠랑 나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어. 내가 입양된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럼 네 주제를 똑바로 파악했어야지. 엄연히 말하면 아빠한테 유일한 자식은 나 하나뿐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아빠 유산을 다 가져가야겠어. 이 집은 물론이고 토지 보상금까지. 오빠가 보상금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어? 아빠는 오빠한테 그 얘기 꺼낸 적 없을 텐데.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네가 알 바 아니고 중요한 건 네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야겠다는 거야. 아빠가 없으니 이제 너와 나의 인연도 끝난 거라고 봐야겠지. 나는 피는 안 섞였어도 오빠가 진짜 내 친오빠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너를 내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거든. 내 인생에 걸리적거리는 방해물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어도 내가 언제 오빠를 방해했다고 그래? 아빠가 받을 보상금 말야. 그거 내가 다 가져갈 건데 네가 있으면 너무 걸리적거리잖아. 그러니까 네가 제발로 나가줬으면 좋겠어. 설마 불쌍한 고아년 데려다 길러줬는데 양심 없게 아빠 유산에 눈독 들이는 건 아니지?
양심 없는 건 오빠 아냐? 엄마 아빠 이혼한 후에 엄마랑 살면서 아빠에 대해 관심도 없었으면서 돈 없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라고 아빠 무시했었잖아.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아빠 앞으로 들어올 보상금, 그거 내가 전부 다 가질 거거든. 너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아빠의 말이 다 맞았어. 오빠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아빠는 다 알고 계셨던 거지. 뭐라는 거야? 네가 무슨 개수작을 부려도 난 너한테 보상금 나눠줄 생각이 없어. 응, 그래.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 반응이 왜 이래? 이렇게 순순히 물러서겠다고? 나야 좋지만 물러서는 건 아니고 오빠가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보라는 뜻이었어. 절대 오빠 뜻대로 되지 않을 거거든. 뭐? 이거나 보시지 그래? 모든 재산을 한수연에게 남긴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아빠는 오빠가 재산 빼돌리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나한테 모든 재산을 남기겠다는 유언장을 써둔 상태였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써둔 거였는데 진짜로 이렇게 꺼내들게 될 줄은 몰랐네. 그럴 리가 없어. 아빠 자식은 나라고. 어째서 너 따위한테 아빠 돈이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빠의 뜻이니까. 그래도 토지 보상금은 전부 내 거야. 내가 이미 뒷작업을 다 해놨거든. 아빠도 그건 몰랐겠지. 아빠는 이미 알고 계셨어. 뭐? 그러니까 오빠는 아빠 집에서 나가서 바로 깜빵으로 직행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뭐야? 아빠는 오빠가 아빠 방 뒤지면서 보상금 관련 정보를 빼내고 그 돈을 가로채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부동산 업자랑 짜고 치고 아빠가 받아야 할 보상금을 오빠 앞으로 돌리려고 했더라?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고소장까지 써두셨어. 내가 자식인데 감히 날 고소하겠다고? 오빠가 아빠를 더 이상 부모라고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아빠도 오빠를 더 이상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셨어.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한 거고.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다 뻥이야.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치밀은 무슨 뒷조사하니까 다 나오던데. 그러게 술 좀 끊지 그랬어. 술만 먹으면 동네가 떠나가라 고성방가를 지르면서 어떻게 우리 아빠 재산을 털어먹을지 얘기하고 다니는 통에 그 동네에서는 오빠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안 돼. 내 돈, 이게 내 마지막 기회였단 말이야. 착실하게 일하면서 돈 벌 생각을 했었어야지. 어떻게 부모 재산을 가로채서 부자가 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너는 몰라. 이 세상 사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도 알아. 돈이 중요하단 걸. 그래도 이 세상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오빠는 그 선을 넘었어. 아빠가 작성한 고소장 접수할 테니까 뒷일은 오빠가 감당해. 잠깐만, 수연아.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수연아.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아까는 양심도 없는 고아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하나뿐인 동생? 적응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오빠를 고소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나는 아빠의 유언을 따를 뿐이야. 정 억울하면 아빠 무덤에 가서 따지시던지. 수연아, 한수연. 저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오빠와 관련된 사기죄를 여러 건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는 지능적이고도 교묘한 수법으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아빠가 미리 오빠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저를 위해 유언장을 써놓지 않았다면 저는 아빠가 일궈놓은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빼앗겼을 겁니다. 저는 아빠의 유산으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더 이어가고 있답니다. 공부가 힘들 때면 고개를 들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아빠를 떠올리며 힘을 낸답니다. 혹시라도 아빠가 하늘에서라도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게는 공주 대접해줬더니 사람을 머슴 취급하던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런 아내가 울며 매달릴 정도로 통쾌하게 복수한 일이 있어 사연을 써보았습니다. 내가 당신 살찐 거 보기 싫다고 분명 말했었지. 왜 내 말을 안 들어? 사람 말이 우습게 들려? 왜 멋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래?
나 하루 종일 머리 자르면서 서 있는다고. 하지, 정맥류 점점 심해지는 거 알잖아. 당신 다이어트 한다고 해놓고 벌써 1년 넘도록 살 못 빼고 있잖아. 남들은 30살 넘어도 바디 프로필이다 뭐다. 몸 탄탄하게 관리하는데 당신은 뭔데? 미용사 한다는 사람이 아저씨처럼 배 나와서 손님들이나 끌어모으겠어? 당신 미용실 말아먹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물론 나도 잘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아서 그래. 하루 종일 머리 자른다고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집에 올 때 엘리베이터도 타지 말라니. 심지어 집안일도 내가 혼자서 다 하고 있잖아. 당신 우울증 때문에 힘들다고. 이러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우울증이 낫질 않는 거야. 나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잖아. 설거지랑 집안일 당신이 해주는 건 고마운데 생색내는 거 좀 멈추면 안 돼? 그럼 당신도 나한테 운동하라, 다이어트 해라, 계단 걸어오라, 그만 잔소리하면 안 될까? 당신 말 따라주고 싶고 멋있는 남편 되고 싶어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결혼하기 전에는 늘씬하고 몸도 좋던 사람이 건강 잃고 뚱뚱해지니까 그러지. 당장 클럽에만 가서 30살 넘는 사람들 봐봐. 당신처럼 아저씨 된 사람들 있나? 당신 설마 나 몰래 클럽 갔었어? 클럽 끊겠다고 나랑 약속해놓고 당신도 안 지키네? 나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이잖아. 정상인이랑은 다르게 의지력도 약하고 짜증도 많이 나는데 그럼 어떡해? 가끔 클럽 가서 몸도 흔들고 사람도 교류하고 그래야 좋아. 집에서 아저씨 같은 사람이 배 긁으면서 TV 구경하는 거 보면 속이 터진다고. 내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어지간하면 비교는 하지 말자. 솔직히 나도 비교 못해서 입 다물고 있는 거 아니거든? 당신이 비교해봤자 뭐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나야 뭐 당장이라도 당신이랑 이혼하면 잘난 남자들 수두룩 빽빽 만나거든. 근데 당신은 고작 해야 배 나오고 몸 아픈 미용실 원장이잖아. 저보다 4살 어린 아내는 자신이 맘만 먹었으면 더 좋은 남자를 사귈 수 있다며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말이 상처가 되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에 마음의 상처까지 많아 날선 말을 수시로 내뱉지만 속마음은 저를 위하고 따뜻한 사람이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운동을 했고 탄탄한 몸을 갖게 됐지만 일상생활에는 조금의 평온도 찾아들지 않았습니다. 손님들한테 기술을 팔아야지 왜 웃음을 팔아? 가만 보고 있으니까 무슨 손님하고 썸 타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 손님이랑 썸 타다니. 그게 뭔 큰일 날 소리야? 난 그냥 손님이 머리 자를 동안 편안하시도록 배려해드린 것뿐인데 내가 정말로 손님하고 그럴 거였으면 당신 가게에 오게 하지도 않았지. 나 머리 해준다고 가게 불렀던 것도 다 이거 계획한 거지? 살 좀 빼고 사람들이 잘생겨졌다 해주니까 자랑하려는 거 다 보인다. 정말 그런 거 아니라고. 왜 넌 맨날 내가 하는 말 믿지도 않고 자꾸 몰아가? 알콩달콩 뭐 그런 거 바랐으면 나랑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분명히 경고했잖아. 나 만만한 년 아니라고. 그런 나 붙잡은 거 당신이고.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지. 당신 솔직하게 말해서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 아침밥, 저녁밥도 내가 차려. 빨래며 청소며 집안일도 죄다 내가 해. 당신 우울증이라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 배려해주고는 있는데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야? 어휴, 이래서 어디 차라리 팔다리가 잘리고 봐야 한다니까? 아픈 게 보이지 않으니까 청소하라 요리하라 참 쉽게도 말하지. 당장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왜 빌빌거리냐면서 일하라고 쪼아댈 수 있어? 사이코패스 아닌 이상 못할 말일 텐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쉽게 하지? 많은 거 바라지 않을게. 제발 하루라도 좀 평온하게 지내자. 당신이랑 나랑 결혼한 지 벌써 3년인데 하루라도 좀 나한테 잘 좀 해줘봐. 아침 일어나면 머리카락이랑 먼지 때문에 코 막혀서 짜증난다고 시작해서 아침 먹는데 배 아파서 속 쓰리다. 먼지 바닥에 있는 거 거슬린다.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돈 모자라다. 뭐 하나 듣기에 좋은 말 하나라도 하는 게 있어? 아이씨, 그럼 나한테 좀 넉넉하게 해주든가. 파출부 고용하면 집안일 당신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돈 많이 벌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속 후련하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어쩜 사람이 자기 무능한 건 생각 안 하고 내 핑계만 대냐? 남자가 뭐 그렇게 찌질해? 찌질이라고? 내가 찌질한 거면 당신은 뭔데?
그 찌질한 놈이 돈 안 벌어오면 집에 박혀서 굶어 죽는 거 말고 못하는 당신은 대체 뭐냐고. 아, 나도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고 고민 많이 하고 있다고. 잔소리 자꾸 하니까 나도 열받잖아. 그만 좀 해. 당신이 살 빼라고 해서 꾹 참고 살 뺐는데 칭찬은 못할 망정 의심이나 하고. 나도 인간인지라 당신이 자꾸 이렇게 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 이거 봐. 여자들이 또 몇 번 웃어줬다고 나한테 세게 나오는 거. 당신 주제 알아야 해. 살 빼서 이제 일반인 수준 된 거고 여전히 나랑 당신은 급이 다르다고. 당신이랑 결혼해준 나한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알겠어? 자꾸 이렇게 나 열받게 하고 사사건건 토달면 나도 더 못 참아.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뒹굴거리기만 하는 아내. 그것까지야 참을 수 있었지만 허구한 날 잔소리를 하는 모습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군요. 본인이 저보다 훨씬 아깝다고 생각하는 아내에게는 저의 어떤 호소도 소용이 없었죠. 여보, 나 당신이 저번에 애쉬 그레이 색으로다가 염색하면 이쁠 것 같다고 했잖아. 당신 힘들지만 않으면 염색 좀 이쁘게 해줄래? 외출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SNS에서 사람들 많이 팔로워 모으고 이러면 알아서 뭐 광고도 들어오고 한다나 봐.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결혼하기는 했어도 외모가 좀 따라주잖아. 잘 꾸며가지고 사람들도 모으고 이걸로 당신 고생 좀 덜어주려고 그러지.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네. 당신이 이렇게 나 생각해준다니까 그것만으로도 기뻐. 아니, 내가 염색해달라고 하잖아. 적당히 말로 퉁칠 생각하지 말고 염색해달라고. 사진 찍고 올리고 이런 건 내가 할 테니까. 기껏 내가 의욕 내겠다는데 자꾸 이러면 나 또 집에서 뒹굴거리기만 한다? 무슨 바람이 분 건지 SNS 계정을 만들어서 사진을 올리겠다는 아내. 뭐든 하겠다고 나서고 작심삼일이던 여자라 금방 사그라들 줄 알았던 의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가더군요. 팔로워 수는 나날이 늘어만 갔지만 그런다고 제 삶에 평안이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당신 이거 어떡할 거야? 댓글로 그 전에 머리가 훨씬 이쁘다고 하잖아. 사람들 댓글 반응 안 좋은 거 어떡할 거냐고. 당신이 고집 부려서 머리 해달라는 대로 해줬잖아. 두상이 달걀형이라 기존 헤어스타일이 더 어울린다고 수없이 말했고. 아, 내가 미용 경력 10년 넘는 사람보다 권위자인 줄 미처 몰랐네. 당신이 전문가랍시고 가위질하고 다녀도 손님이 고집 부리면 들어주는 사람인 줄도 몰랐고. 손님한테 서비스하는 일이니까 원하는 대로 최대한 들어드리는 거지. 당신이 의사라고 생각해봐. 환자가 뻔히 죽을 거 알고 상할 거 아는데도 이럴 거야? 이건 당신이 직업 전문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전문가로서 자부심도 없어? 그냥 가위질하고 돈이나 벌면 그만이야? 적당히 해. 고집 부리는 거 안 들어주면 안 들어준다고 짜증냈을 거잖아. 말하는 대로 들어줬다고 나한테까지 짜증내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짜증을 언제 냈어? 당신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런 거지. 그냥 앞으로는 주의하겠다고 말하면 넘어갈 걸 왜 자꾸 일을 키워? 잊었나 본데 나 우울증 환자야. 집에서 몸 일으키는 것도 죽을 힘 다해야 가능한 환자라고. 당신 때문에 나도 우울증 올 지경이다. 힘든 거는 나도 잘 알겠는데 그 부담을 나한테 다 지우려고 하지 마. 나 당신 보모 아니고 참을 만큼 참았어. 뭐, 보모? 말 다 했어, 당신? 솔직히 결혼하고부터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돈 벌어준 적이 있어? 나 위해서 작은 선물이라도 해준 적이 있냐고. 그래, 선물 좋지. 그거 원했었구나? 내가 당신 선물 한 번 못한 거 미안해서라도 꼭 해줘야겠다 싶네. 비꼬는 거야, 진심인 거야? 나는 언제나 진심이야. 당신 오늘 내가 선물 꼭 사갈 테니까 절대 거절하면 안 된다? 아내는 제게 와인을 선물이라고 건넸고 오랜만에 부부끼리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저는 혼자 출근 준비를 하다 기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이거 당신이 한 거 맞지?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호들갑이야. 무슨 일인지 알아듣게 설명을 하셔야죠, 서방님. 내 머리 당신이 다 잘라놨잖아. 미용실 원장 머리를 빡빡머리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라고.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와인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내 조촐한 성의를 담아서 선물한 거야.
당신은 두상이 이뻐서 빡빡머리도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 설마 내가 머리 좀 마음에 안 들게 했다고 이러는 거야? 당신 머리 바꾼 것 때문에 사람들 반응 좀 안 좋았다고? 사람들 반응만 문제가 아니라 광고며 협찬도 걸려 있으니까 그러지.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들한테 비춰지는지에 따라서 들어오는 돈 단위가 달라. 내일 망쳐놓은 대가 치고는 싸게 해준 거니까 앞으로 잘해. 진짜 어이가 없다. 너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이러는데? 내가 이따가 100만 원 입금 받은 거 보여줄게. 광고 들어온 거 당신 덕도 쬐끔은 있으니까 먹을 것도 사주고. 됐지? 100만 원이나? 뭔 일을 하길래 돈이 그렇게 들어와? 뭐 이상한 일 하는 거 아니지? 그냥 가방이라든가 화장품 같은 거 받아서 사진 찍어주는 게 전부야. 연예인들이 광고 찍고 돈 버는 거랑 똑같아. 꾸며놓으면 예쁘장한 편이기는 했지만 100만 원씩이나 돈을 벌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를 아내가 걱정되었던 저는 사기가 아닐까 걱정이 됐죠. 한편으로는 우울증을 앓고 있음에도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도 벌려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했고요. 저는 결국 아내의 일을 적극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기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아내에게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찾아보고 입혀주고 메이크업을 공부해 화장도 해주고 사진을 찍고 편집하는 것도 모두 도맡아 하며 3달이 넘는 시간 동안 도움을 줬습니다. 그것이 성과가 있었는지 또다시 광고를 땄다며 광고주를 만나러 간다던 아내. 제게 이상한 사진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는 것인지 벌개진 얼굴로 남자와 껴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오빠, 이거 너무 잘 나오지 않았어? 완전 이쁘게 나와서 푸사라도 할까봐. 아무리 그래도 너 유부녀야. 비키니 차림으로 다른 남자 끌어안는 건 좀 너무 갔는데? 역시 그렇지? 당신이 싫다면 말지 뭐. 그런데 광고주라는 분이랑 많이 친근해 보인다? 아, 이거 그냥 광고주님이랑 설정샷 하나 찍어둔 거야. 컨셉이 해변가에서 뷰티 아이템 쓰고 그런 거라서. 설마 당신 오해하는 거 아니지? 당장 내일 광고 촬영인데 괜한 의심으로 나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 오해는 무슨, 일 잘하고 있으면 됐어. 조심해서 들어와.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차림으로 외간 남자에게 지나치게 밀착한 모습을 보니 온갖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사귈 때부터 단 한 번도 오빠라는 말을 하지 않은 아내였기 때문에 의욕은 커져만 갔죠. 어쩌면 광고주라는 남자에게 사진을 전송하려다가 제게 잘못 사진을 보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아내가 잠든 틈을 타 핸드폰을 싸그리 뒤졌고 추악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너 만나니까 세상 참 좁다 싶더라.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원래 남편분이랑은 아예 갈라선 거야? 세상 좁기는 하지. 근데 내 남편한테는 왜 관심인데? 아니 부부 동반 모임 한번 갖자고 해도 네 남편이랑 한 번도 안 왔었잖아. 재호는 무슨, 남편은 뭐 뚱뚱하고 아저씨라 창피해서 안 데리고 나갔던 거야. 꼴에 요즘 살 뺐다고 지 잘난 줄 아는데 너네들이 괜히 띄워주기라도 하면 지가 진짜 훈남인 줄 착각할걸? 앞으로도 영영 안 데리고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아셔. 그럼 너 이혼한 건 아니라 이거네? 돈 많은 남자랑 재혼했다면서 수군거리는 애들도 있더라고. 재혼? 기집애. 어디서 또 봤나 보네. 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진짜 남편분 냅두고 딴 남자랑 만나고 있는 거야? 기집애. 실한 남자 많다면서 등산 동호회 추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내숭은? 당연히 농담 삼아 한 말이지. 그러다가 남편이 알면 어떡하려고 그래? 꿈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니까 내가 참 우물한 개구리였다 싶더라고. 이쁘다면서 나 좋다고 해벌쭉 거리는 사람들만 한 트럭이더라. 나같이 값진 여자가 왜 미용실 원장 따위한테 헐값으로 팔려나가야 하는 건가? 당연히 의문이 들지 않겠어? 그럼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도 진지한 관계는 아닌 거고? 말하는 거 보니까 얘가 아직도 아주 순진하네. 이 남자 저 남자 간보다가 가장 좋다 싶은 거 고르는 게 최고야. 사랑이니 뭐니 헌신하다가 헌신짝되고 후회한다 너? 괜히 나까지 끌어들일 생각 마. 그러다가 이혼당하면 어떡하려고. 남편 때문에 우울증 왔다 핑계대고 적당히 합의금 뜯어내야지. 머리 자르는 거 말고는 낙도 없는 사람이라 모아놓은 돈은 제법 있을 거야. 평소 제게 짜증을 내기는 해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애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내. 하지만 친구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절 아주 우습게 알고 돈줄로만 취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광고 촬영을 앞두고 있다던 아내의 머리를 싸그리 밀어버렸습니다. 만취해 소파에 골아떨어져 있던 아내는 이를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죠. 여보, 나 왜 머리가 대머리야? 당신이 이랬어? 이 집에서 또 누가 그럴 사람이 있겠어? 술이 덜 깨서 그런가 질문이 되게 멍청하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광고 촬영이며 광고주며 중요한 약속 있다고. 이 머리로 어떻게 나가라고? 당장 원래대로 돌려놔. 왜? 그 머리로는 상간남이 못 만나준다디? 뭐? 상간남? 내가 광고주라고 말했는데 그걸 또 오해해서 내 머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야, 이 미친놈아. 이게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너 감방 가는 수가 있어. 왜? 나는 머리 자르는 거 말고는 낙도 없는 사람이라 돈 써서 잘 풀려나지 않을까? 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설마 당신 몰래 내 핸드폰 훔쳐봤어? 몰래 보긴? 술꼬라선 네가 아예 나한테 친구랑 나 씹어대고 무시한 거 보여주더만. 우울증 핑계대고 나랑 이혼해서 합의금 제대로 뜯어낼 생각인 모양인데 그렇게 안 될 거 알고 있지? 당신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병원 안 가겠다는 거 내가 보낸 거며 집안일하고 당신 짜증 다 받아준 것들 증거 싹 다 정리해놨어. 여보, 잠깐만 우리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자. 지금 당신 너무 흥분했어. 응? 이혼해도 무서울 거 없는 사람처럼 굴더니 지금은 좀 쫄리나 봐? 이런다고 위자료 더 너한테 줄 거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이 미친 여자야.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나 정말 미쳐서 죽는 꼴 보려고 그래? 저는 이혼을 진행하게 됐고 아내와는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울며 불며 매달리던 아내는 제 지원도 없이 혼자서 SNS를 관리했었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었죠.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지속하는 게 애시당초 무리였거든요. 여보, 내가 잃고 나서야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알았어. 너무너무 염치 없지만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안 될까? 나 정말 달라지고 당신한테 최고의 아내가 될게. 이혼하고 나서도 허튼 수작질하는 건 여전하네. 광고주한테도 유부녀인 거 숨기고 들이댔었다며? 빡빡머리로 이 남자 저 남자 들이대다가 평판 박살났고 얼마나 구리게 살아왔으면 SNS 댓글에 죄다 악플 뿐이냐 너. 자꾸 나 비난하지 말고. 우리 정말 한때는 좋았잖아. 당신이 해주는 밥, 그리고 당신의 온기가 너무 그리워서 그래.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잔소리만 해대는 너랑 보냈던 시간들. 나한테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너랑 헤어지고 나니까 완전 살맛 나거든? 난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마, 정말.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거 보니까 너 평생 봉양해줄 호구 찾기가 쉽지 않나 보다. 사실 너 주름 자글자글한 거 생각하면 뭐 납득은 간다. 내가 주름이 어딨다고 이래? 나 당신보다 5살이나 어리거든? 귀찮다고 몸에 안 좋은 것만 먹고 맨날 클럽 놀러 가고 술 퍼마시니 몸이 제 나이겠냐? 너 주름 자글한 거 감추느라 내가 메이크업 하면서 피똥 쌌다 진짜.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나중에 또 빡빡머리 되고 싶으면 연락해. 삭발은 공짜로 해줄게. 야! 유부녀 딱지를 달고 성격도 좋지 않고 변변찮은 직업도 없는 여자. 그런 여자를 물어갈 호구 같은 남자는 좀처럼 없었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 자신에게 가장 잘해주던 게 저라는 걸 알았지만 아내에게 이미 정이 뚝 떨어졌기에 소용없는 일이었죠. 너무나 사랑했었지만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던 아내. 그런 아내와 30대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굴 만나더라도 아내보다는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으로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듣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몸이 불편하신데요. 원래 이 정도로 몸이 불편한 분은 아니었지만 영양 사이던 손윗동서 때문에 이렇게 됐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연인지라 꼭 털어놓고 싶은 마음입니다. 너희들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연금 들어온 게 있어서 만난 것도 먹이고
옷도 좀 싸입히고 싶구나. 에이, 어머님이 좋은 옷 입으셔야죠. 저희야 뭐 잘 먹고 잘 입고 다니는데요. 애들 아빠 보내고 홀로 집에 있는 몸인데 돈 써봤자 어디에 쓰겠니? 그러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보렴. 저희도 충분히 먹고 쓸 만큼 있어요. 그렇죠, 형님? 동서,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빼기만 하는 것도 예의 아니야. 그럼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저도 소소하게나마 필요한 거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얼마든지 얘기하려무나. 그리고 가족끼리 놀러 오기도 하고 얼굴 보면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면 좋겠어서 그래. 이 큰 집에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으니 사람 온기가 영 그립구나. 어머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에 온기가 없으면 보일러 켜시고 TV 틀어놓고 있으시라고. 그러면 좀 혼자 있더라도 덜 쓸쓸하고 외로울 텐데요. 어머님도 알고 계시겠죠, 형님? 그러지 말고 가족끼리 한번 조만간 모이는 시간 가질까요? 나는 동서랑 다르게 영양사 일하면서 많이 바쁘잖아. 정 어머님 뵈야겠다 싶으면 동서네만이라도 가든지 해. 괜찮다. 둘 다 바쁘면 찾아오는 거 번거로울 수 있지. 너희들 건강하다는 소식 전해주고 잘 지내는 거 듣는 것만으로도 난 좋아. 아니에요, 어머님. 조만간 같이 그이랑 애들이랑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이도 어머님이 해주시는 청국장 먹고 싶다고도 하고요. 그럼 나야 고맙지. 잔뜩 해놓을 테니까 얼른 오거라. 네, 이번 달 내로 꼭 들릴게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나쁜 년 만들면서까지 어머님한테 점수 따려는 이유가 뭔데? 형님한테 나쁜 뜻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 정말로 뵙고 싶어서요. 그이가 어머님이 해주는 요리 다 좋아하기도 하고 뵀었던 지도 꽤 오래됐으니까요. 이거 봐, 오만 착한 척은 다 하는 거. 동서, 나한테까지도 가식 떨 필요 없어. 가식이라뇨? 형님 말이 좀 심하시네요. 가식을 가식이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할까? 동서가 어머님 재산 노리고 있는 거 나 잘 알고 있거든. 괜히 떨어질 떡고물 노리고 미리부터 점수 쌓으려는 거 아니야. 전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이네요. 대체 형님이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머님이 돈 많고 적고 상관없이 가끔 뵙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지 말고 형님도 저희랑 같이 어머님 댁 방문하시죠. 동서가 그럴수록 어머님이 우리한테 기대는 마음만 커져. 나중에 치매 생기시고 벽에 똥칠할 일 있으면 그때 감당해도 늦지 않거든. 그런데 어머님 나이도 생각 안 하고 벌써부터 의존하고 기대려는 버릇 가지게 하면 어쩌려고 그래? 동서 미래가 정말 걱정된다. 어머님 모시는 일이야 뭐 그이랑 잘 상의할 일이겠죠. 그런데 제 미래가 걱정된다고 하시니 하는 말인데요. 형님, 설마 몸 편찮으신 어머님 나중에라도 모실 생각이 없다는 뜻인가요? 당장 하루도 같이 사는 거 힘든데 몸 지금보다 더 편찮아지신다고 생각해봐. 지금도 이미 힘든 마당에 왜 자꾸 짐을 줄이긴커녕 더 하려고만 해? 동서, 가식이 아주 속뿌리까지 깊숙하게 배어 있구나. 형님이 절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건 상관없는데 장남이니까 당연히 형님 가족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애시당초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 유언도 그거였고 그러라고 돈도 더 물려받으셨고요. 그러니까 장남내외가 당연히 시어머니 모셔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냐고. 솔직히 시어머니 덕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봤어? 추운 날도 비 오는 날도 출퇴근하느라 고생하며 번 돈을 내가 왜 어머님한테 다 갖다 부어야 하는데? 그래서 모시는 건 저희 쪽이 하라고요? 집도 형님 쪽이 훨씬 더 큰데요? 그러니까 집 큰 쪽이 모시고 장남이 모셔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세상에 당연한 일 같아 보여도 곱씹어보면 당연한 일 없어. 이러기 싫지만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어머님 모실라 치면 2억은 더 받아야 할걸? 2억이요? 어머님 한번 모시고 부귀영화를 받으시려고 아주 작정을 하시네요. 영양사 자격 있는 사람이 집에 모시면서 밤낮 없이 케어해주겠다는 거잖아. 하여튼 동서는 사람이 이렇게 셈이 둔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집에서 주부나 하고 있지. 엄밀히 말하면 주부일도 하면서 남편 가게일도 돕는 거죠.
전자상가 쪽 일하면서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거 많기 때문에 기계는 형님보다 훨씬 빠삭할걸요? 그래. 물건값 잘 알아서 아주 훌륭하네. 하여튼 동서 앞으로 처신 잘해. 괜히 아무것도 없는 어머님한테 잘 보이겠다면서 나까지 기대치 높게 만들지 말라고. 어머님이 홀로 지내는 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도 죄송한데 손윗동서인 형님은 저와는 생각부터가 아주 달랐습니다. 애와 남편과 함께 찾아뵙겠다고 하면 뭐 대단한 대접이라도 하는 것처럼 여기며 숨겨둔 유산을 노린다느니 가식이니 하면서 유난을 떨어댔죠. 그런데 그런 형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한테 조만간 찾아가서 반찬 좀 잔뜩 해놓고 올까 싶은데 동서도 같이 갈래? 동서도 반찬 만드는 거 도와주면 좀 떼줄게. 저야 좋은 일인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 그러세요? 어머님 뵙자고 사정사정을 해도 안 그러려던 분이 이러시니까 궁금해서요. 그렇잖아도 남편이랑 얘기를 많이 해보고 느낀 게 많아서 그래. 어머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게 그간 한둘이 아니잖아. 또 내가 명색이 첫째 며느리인데 어머님 모시는 일이며 대접하는 일, 동서한테만 다 일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부터 어머님 신경 쓰는 일 내가 많이 맡을 테니까 동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 형님이 그런다고 하시면야 저야 부담이 한결 덜죠. 어머님 안 그래도 집에서 간단히 라면만 드신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 워낙 충격을 받으셔서 그런가 귀도 잘 안 들린다고 그러시고 치매기도 있으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요. 아, 형님한테 무슨 부담 드리려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부담은 무슨, 어머님 아프시고 벽에 똥칠하시면 내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거 각오 안 했으면 애시당초 어머님 모시는 일 내가 맡겠다고도 말 안 해. 동서는 걱정 말고 어머님 건강하게 하는 일에만 초점을 두자, 알겠지?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악화되고 의사 표현이며 기억력도 쇠퇴해가는 어머님. 그런 어머님이 안타까워 돌봐드리고 싶었음에도 남편과 먹고 사는 일이 여의치 않아 마음 고생이 심했었는데요. 영양사인 형님이 웬일로 맘을 고쳐먹고 첫째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생색을 내고 실제로 어머님을 모실 때가 되면 나 몰라라 하진 않을까 걱정이 들었기에 내심 마음의 준비 또한 하고 있었는데요. 여보, 어머님 요즘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편찮아지시는 것 같아 걱정이야. 형님 내외랑 우리랑 괜히 모시는 문제로 싸우기 전에 그냥 우리가 모신다고 할까? 당신이 그렇게 나서서 말해줘서 고맙기는 한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안 그래도 형이 먼저 이 건으로 나한테 얼마 전에 말 꺼내더라. 어머님은 자기들이 꼭 모시고 싶대. 형님도 그러시더니 아주버님까지? 바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분들이 대체 왜 그러신데? 엄마 몸 갈수록 안 좋아지니까 생각이 좀 많아졌나 봐. 사실 우리랑은 다르게 번듯한 사업도 하고 있겠다. 형이 모시는 게 훨 낫기는 하지. 요양사 하나 고용해서 엄마 집에서 케어해도 될 거고. 난 어머님 때문에 요양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었는데 나라도 괜찮으면 어머님 도와드리고 싶은데 공부는 계속하면 안 될까? 당신이 그런다면야 나로선 안심이지. 어쩜 사람이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좋아? 형님 내외가 어머님 모시는 큰일 해주신다는데 이렇게라도 거들어야지. 우리 애도 이제 많이 컸으니까 뭐 어머님 낮부터 돌봐드리다 집에 돌아오는 식으로 하면 될 거고 아주버님 형편도 좋으시니까 월급도 챙겨주실 거고. 당신 힘들다 싶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야 한다. 당연하지. 내가 당신을 믿지 누굴 믿겠어. 결국 몸이 편찮으신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형님 내외가 맡게 되었는데요. 영양사로서 식단을 잘 챙겨줄 수 있을 형님인지라 처음에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증세가 어째 날이 갈수록 호전되기는커녕 악화만 되어갔죠. 얘야, 이거 봐라. 첫째가 나 죽이려고 지금 이런 걸 먹이고 있다. 나 당뇨도 조심해야 한다고 의사가 단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아이스크림 이거 봐봐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어머님한테 일부러 아이스크림을 먹게 했다고요? 내가 이 시리다고 싫다고 하는데도
맨날 아이스크림이며 짠 라면이며 온갖 해로운 건 다 먹이잖니. 이러다가 나 여기서 죽어버릴 판이니까 너가 나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니? 응? 일단 진정부터 하세요, 어머님. 제가 무슨 사정인지 알아볼 테니까요. 보나마나 그 요망한 년이 발뺌할 게 틀림없다. 어쩌면 첫째 민수랑도 짜고서 나 죽이려는 건지도 몰라. 제발 나 정신 멀쩡할 때 여기서 데리고 나가주렴. 그년이 나 어떻게 학대하는지 내가 봐야 해. 알겠으니까 아이스크림은 냉장고에 넣어두시고요. 제가 조만간 방문해서 싹 다 치워드릴게요. 어머님 건강 제가 늘 걱정하고 있는 거 아시죠? 큰 집 처분하고 그 돈도 죄다 갖다 바쳤다. 근데 이런 요양원만도 못한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구나. 서러워서 내가 하루라도 빨리 죽어버리던지 해야지. 어떡하면 좋니, 아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가족들이 다 어머님 걱정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건강해지시고 평생 행복하게 사셔야죠. 손주 결혼하는 것까지 보시겠다면서요. 나 걱정해주는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구나. 고맙다. 아가, 내가 좀 많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구나. 잊어버리렴. 어머님이 학대당하고 있다면서 꺼내신 말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는데요. 어쩌면 어머님이 치매기가 있으셔서 괜히 과민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놔둔다고 한들 어머님이 먹지 않으면 그만이고 영양사인 형님이 일부러 몸에 좋지 않은 걸 먹일 이유도 없다 생각했죠. 동서, 이 가방 어떤 거 같아? 이번 동창회에 들고 갈 건데 나한테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이거 가격만 거진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건데. 형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런데 어머님 모시느라 많이 바쁘지 않으세요? 동창회 참여하고 그러면 어머님 돌봐드리는 일에 지장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요. 내가 알아서 해, 알아서. 뭐 그런 사소한 일을 다 고민이야? 사실 얼마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래요.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지셨는지 형님이 어머님한테 아이스크림 먹게 하고 라면 먹게 하면서 몸에 해로운 것만 먹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 할망구, 진짜 못하는 말이 없네. 할망구라뇨?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말씀이 심하긴. 나도 할 말은 하고 좀 살아야지. 하루 종일 병수발 들고 뭐 갖다 달라 할 때마다 들어드리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인지 동서가 알기나 해? 그렇게 고생했는데 무슨 사람을 시엠이 죽여서 팔자라도 고치려는 사람 마냥 몰아가면 열받지 않겠냐고. 진정하세요, 형님.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저도 형님 의심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이 정도로 심하진 않았는데 형님이 돌보기 시작하고부터는 하루하루 더 골골거리시고 아파하시니까 걱정이 돼서요. 나 누구보다도 어머님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이야. 앞으로 또 이런 소리 들리면 어머님 더는 못 모셔. 알겠어? 알겠으니까 진정부터 하세요, 형님. 무슨 말을 못하게 하세요. 전 단지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요. 정 어머님 걱정되면 한번 동서가 보러나 오든가. 어머님 여기서 최상급 요양원 시설보다 더 편하게 지내고 잘 먹고 계시니까. 그만 걱정해. 의심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님 얼굴 보러 한번 가보기는 할게요. 형님이 늘 최선 다하고 고생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너무 맘 상해하지 마세요. 동창회 잘 다녀오시고요. 가방 정말 잘 어울리니까. 조만간 어머님 뵈러 갈 건데 당신 혹시 가게 일 많이 바빠? 바쁘긴 전자상가까지 찾아와서 물건 사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있다고. 엄마 보러 갈 거면 시간 내볼게. 그럼 내일 어때? 근처에 있는 친구 얼굴도 보고 어머님도 뵈려고 생각 중인데 마침 형님도 동창회 간다고 해서 하루 종일 집 비운다고 하시니까 그동안 내가 돌봐드리면 될 것 같아. 내일은 좀 그런데 물건 들여오는 업주랑 얘기할 것도 있고 수리도 몇 건 있어서. 그런데 엄마는 갑자기 왜 보러 가겠다는 거야? 엄마가 오래?
꼭 어머님이 오라고 안 하시더라도 보러 가면 좋은 거지. 어머님 건강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 나한테 뭐라더라. 형님이 자꾸 몸에 해로운 거 먹인다고 그러시더라고. 치매기가 갈수록 심해지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요양사라도 하나 딱 붙어서 어머님 케어해달라고 당신이 말하면 안 될까? 형, 사업이 안 그래도 요즘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 요양사 고용하라, 뭐라. 우리가 참견하기가 좀 애매하네. 아주버님 사업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요양사 하나 쓰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 그럼 나한테 차라리 말을 하지. 나라도 돕게. 아무리 당신이라도 사람 손 빌려달라고 말하는 거니까 형도 돈 부담되겠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아주버님 사업이 어려우신데 형님은 명품 가방도 사시고 거진 1,000만 원인가 한다던데 그럴 돈이 어디 있어서? 뭐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 어렵다고 해도 다니며 스케일이 아예 다르다잖아. 어련히 알아서 잘 모실 텐데 뭐가 걱정이야. 그럴 돈 있으면 어머님한테 쓰면 좋을 텐데. 치매도 있으신데 혼자서 괜히 집에 있다가 뭐 잘못 다루면 화재며 감전이며 문제될 수도 있잖아. 형님 집에 가고부터 날이 갈수록 골골거리시는데 뭐 잘못 먹고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정 그러면 카운터 뒤에 빼놓을 테니까 가정용 CCTV 하나 챙겨서 가봐. 안 그래도 형도 엄마 모시는 동안 집에 사람 없으면 걱정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 당신이 말해주니까 떠올랐어. 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가정용 CCTV를 챙겨 형님의 집에 갔습니다. 어머님은 눈에 총기도 없으시고 제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치매가 심해져 있었는데요. 그런 어머님의 모습에 눈물을 삼키며 정성스레 돌봐드리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대접해드렸던 저는 어질러져 있는 집에 CCTV를 설치해뒀습니다. 남편의 도움을 빌어 핸드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한 뒤 형님이 돌아올 때에 맞춰서 집을 나섰는데요. 집을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엄마한테 갈 수 있겠어? 무슨 일인데 그래? 형님 아마 집에 있을 텐데 급한 일이면 형님한테 연락해 볼까? 아니, 형수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말고 당장 엄마부터 모시러 가줘. 지금 형수 하는 거 보니까 감옥에 쳐넣어야 할 것 같거든? 감옥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사람 궁금하게 하지 말고 알아듣게 얘기 좀 해. 엄마가 당신한테 형수가 학대한다고 말했던 거 있잖아. 그거 다 진짜였어. 이거 보라고. 형한테 CCTV 잘 설치했다고 말하려고 확인해 보는데 완전 난리도 아냐. 말도 안 돼. 이거 진짜야? 당신 가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러는데 보는 순간 속이 뒤집어지더라.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해놨으니까 당신이 엄마만 데리고 나와주라. 응? 한시라도 그 미친 여자랑 같이 두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남편의 다급한 연락을 받은 저는 어머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는 한편 형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평소 어머님에게 극진하게 대접하던 형님의 모습을 봐왔었기 때문에 뭔가 오해가 있는 건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형님, 어머님 모시는 일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오늘 뵀었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제가 거들고 싶거든요. 공짜라도 좋으니까 시켜만 주세요. 저 요양사 자격증도 곧 따거든요. 무슨 소리야, 동서. 어머님은 내가 잘 모시고 있는데 왜 또 동서가 거든다고 그래. 어머님은 내가 잘 모시고 있고 앞으로도 극진히 모실 테니깐 마음 푹 놓고 있어. 알겠지? 아무리 그래도 형님한테만 일이 많은 건 죄스러워서요. 그러지 말고 저도 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어머님한테 할망구라고 했던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나 보구나. 그런데 그것도 다 어머님한테 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알지? 내가 맏며느리인데 어머님 병이며 수발이며 남한테 맡길 수는 없지. 형님, 혹시 어머님 학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하시는 헛소리, 동서도 믿는 거야? 와, 진짜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내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인데 이런 오해를 다 겪네. 집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거 모르시죠? 뭐? 집에 CCTV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동서 집에 나 몰래 몰카 설치했다. 이 말이야?
저나 그이나 아주버님 모두 어머님 편찮으신 거 걱정돼서 설치한 거예요. 거기에 형님이 어머님 학대한 거 다 담겨 있었고요. 자, 잠깐만 동서. 지금 뭔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나 본데 그게 다 치료의 일환이야. 어디까지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막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위험한 행동하면 내가 제어하려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고. 당뇨 위험 있는 분한테 억지로 아이스크림 먹이고 머리채 잡는 게 치료라고요? 제가 조만간 남편이랑 치료해드리러 가드려야겠네요. 동서,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무슨 일인지 다 해명할 테니까 일단 침착하고. 설마 경찰에 신고한 거 아니지? 지금 문 두드리는 거 동서 맞지? 경찰이 들이닥치는 곳에 서둘러 도착한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억울하다 외치던 형님은 경찰 조사를 받고 모든 혐의를 털어놓게 됐죠. 어머님에게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있었고 집을 판 돈은 물론 사업하는 아주버님의 돈을 빼돌려 그간 흥청망청 사치를 부려왔던 것을 시인하게 되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 누구보다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 불쌍해서 어떡해. 그 여자 감옥 갔는데도 매일 술만 마신다며. 형, 강한 사람이니까 금방 회복하겠지. 엄마도 당신이 돌봐준 덕분에 많이 좋아졌잖아. 나야 뭐 한 거 있나. 그냥 의사분 조언대로 치매에 좋은 음식으로 요리해드린 게 전부인데. 그 여자가 그동안 얼마나 어머님 힘들게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너무 죄송해. 그렇게 지독한 여자인 줄 알고 있었으면 애초에 엄마 맡기지도 않았을 텐데. 듣자하니 영양사 일 하면서도 이래저래 빼돌리고 횡령한 돈도 한두 푼 아니라더라. 그렇게 돈이 미친 여자가 어머님 모신다고 할 때부터 눈치 못 챘던 나도 잘못이지. 생각해보면 당신이나 아주버님이나 CCTV 얘기 안 꺼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나는 그 여자가 어머님 잘 돌보는데 억울해하는 걸로만 알았어. 어머님이 괴로워서 나한테 사실대로 다 말했는데도 못 믿고. 이제 엄마 건강도 회복되고 있고 다 잘 풀리고 있잖아. 앞으로는 다 잘 될 거야. 현재 저와 남편은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자 아주버님 역시도 충격에서 점점 헤어나고 사업에 다시금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최근인데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진실이 드러나 있음에도 믿지 못하고 달콤한 거짓에 속아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을 사는 동안에는 그런 진실에 늘 귀를 기울이고 다시는 못된 사람에게 속지 않으리라 다짐을 해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